하락장이 끝나면 반등장이 꼭 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수익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등장이 올 때 어떤 종목을 담느냐가 수익률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실전에서 반등장이 올 때 수익 낼 종목을 골라내는 확인하는 세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빠졌는지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2025년 4월 9일 코스피 지수는 2650포인트에서 2293포인트까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미국과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한 관세 전쟁 속에서 중국의 맞대응이 강해지면서 강경한 대응이 결국 모든 국가에 대한 경기 침체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역사적인 흐름에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과거와 과거로 인해서 현재를 어떻게 준비해야 미래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항상 하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흐름에서 지금의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조금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2018년 트럼프 1기에서도 이때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실제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2018년 1월부터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은 2018년 1월부터 9월 17일까지 관세를 차츰차츰 인상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월 3일 날 금리 인상까지 하면서 가파르게 한 달가량 증시가 하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일부터 미중 간의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합의를 받고 2019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미중 간의 대표단이 만나면서 무역 협상을 체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4일부터는 관세를 무기한 연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코스피와 지금의 코스피의 흐름을 비교 분석해보면 한 달가량 가파르게 하락하는 흐름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증시의 하락이 끝나는 것은 미중 간의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어 가거나 감소가 되거나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할 때부터 증시는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와 유사하게 그럼 지금 현재 2025년의 증시도 결국은 미중 간의 관세가 어느 정도는 좀 불확실성이 완전히 악재가 해소가 되거나 호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재가 조금씩 줄어들기만 해도 증시는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가 나올 것이고, 차츰차츰 가면서 결국 관세 협상을 하게 되면 증시가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는데, 단순히 많이 빠졌다라는 게 아니라 왜 빠졌는지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물론 증시가 하락하면서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는 증시의 하락으로 인한 하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고 모든 종목이 반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2025년 2월 11일이 증시의 고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2025년 4월 9일까지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률 순서대로만 보면 이렇게 IM부터 더 테크놀로지, 하이퍼 코퍼레이션 등등등 이런 식으로 낙폭의 하락률에 대한 순위가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하락률이 큰 종목이
유독 관리 종목이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많이 올라올 것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며 낙폭이 40%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30%에서 40% 이상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결국은 구조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기업, 구조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구조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자,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라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딱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요라는 건 결국은 이 제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요 회복이 확실한 산업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런 기업들이 산업의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감을 잘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수요 증가라고만 검색을 해도 실제로 뉴스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 뉴스가 나온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석탄 산업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은 전력에 대한 관련된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들이 수요가 계속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력기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또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뭐 원전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이런 에너지, 전력 수요와 맞물리는 산업 종목들이라고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쭉 추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뉴스를 쭉 훑어다 보면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의료 미용 수요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료 또는 미용 관련된 종목들도 쭉 추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에는 깜짝 실적 발표를 하면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 증가가 됐다라는 이런 키워드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전체 산업 중에서 결국 AI의 발전으로 인한 AI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전력기기를 통해서 또는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들이라든지 또는 미용 의료나 미국에 의해서 조선이라든지 유럽에 의해서 방산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업들이 바로 구조적으로 하락을 해도 낙폭이 크더라도 반등할 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추려놓은 종목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거는 주체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바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가. 동시 매수, 쌍끌이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재평가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종목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리스트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런 종목들을 좀 사고자 한다라고 볼 수는 있고, 또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할 때 반대로 이 수급이 다른 종목들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수급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추적하고 모니터링해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오늘 기준으로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이 뭔가를 보니까 코덱스 200, 코덱스 150, 미국 코덱스 S&P 500,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고 있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업종에 대한 공통점은 없고 결국은 지수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가장 큰 종목이나 지수 ETF 쪽으로 가장 매수 많이 하고 있다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당장은 시장이 불안하지만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수급을 보더라도 코덱스 200 ETF의 수급에 기관 투자자들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은 떨어지지만 올라간다라면 어떠한 종목군들에 대한 방향성은 조금 모호하지만 결국은 지수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베팅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바로 시장이 반등할 때 제일 먼저 상승하는 종목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고 이런 종목들을 뽑아놓고 반등장에서 공략에 가장 우선순위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2018년 증시에서도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미중 관세와 또는 금리의 상황이 현재와 상당히 유사한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달에 급작스럽게 하락장이 왔고 11월 달에는 반등을 못하다가 12월부터 점점 횡보를 하더니 1월부터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자, 요때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종목이 바로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입니다. 9월에 매수를 해서 잠깐 올라갈 때 절반을 팔았다가 절반 매도 못한 것이 10월 달에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의 수급을 보게 되면 10월 한 달 동안 증시가 하락하고 상하프론테크란 종목이 급락할 때 수급은 딱히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뭐 기관계에서 금융투자가 조금 매수하거나 투신이 조금 매수하다 말고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다 말고 하면서 뭔가 연속성을 띠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외국인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파는 대신에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누적 순매수가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락장에서의 수급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반등할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종목들이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 반등장에서 상당히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상하프론테크가 이때 주가의 상승률이 120%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는 구조적인 반등이 가능한 업종, 종목인가? 두 번째는 수급이 전환되는 종목인가? 이런 종목들을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차트 하나를 지운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바로 차트에서 나타나는 시그널이 뭐냐면 5일 이동평균선에 첫 캔들이 올라서게 되고 그 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바로 종목 대응을 하기가 좋아지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그냥 힘없이 돌파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양봉이 서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한다면 그때부터가 기술적인 신호상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앞서 얘기했던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에 한번 여러분들이 HTS나 MTS를 통해서 2018년 10월 그리고 11월, 12월, 1월까지 요 4달 동안의 기간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국 급락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상승 전환 패턴이 바로 딱 나올 때 이 상승 전환 패턴이라는 건 앞서 기관 투자자들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차트상 추세 전환이라고 보면서 그런 종목들을 갖고 반등장에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반등장에서 남들 수익 못 봤다라고 할 때 남들은 관망을 할 때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낙폭 30% 이상의 고점 대비 낙폭이 큰 종목들을 잘 골라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걸러내시고 그런 가운데 수급이 전환되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 면밀하게 추적하신 다음에 그런 종목들에서 상승 전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바로 그런 종목을 잘 골라냈을 때 연간 수익률이 갈리게 되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세 가지 기준 꼭 기억하시고 반등장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